자, 5장 공간좌표 이거 끝나고 이제 대망의 벡터로 가야죠. 벡터를 잘 해놔야지. 올해는 벡터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 작년 이제 내년에 벡터가 올해 공간좌표가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 애들 나오면 시험 문제 보고 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공간도형 문제가 많이 나왔단 말이지. 그럼 내년에는 공간도형은 안 내겠죠. 또 내겠어? 여기 딱 두 개거든. 공간도형 아니면 공간좌표. 아, 공간좌표, 공간도형 아니면 벡터. 돌아가면서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미분 그쪽 파트하고 포물선과 쌍곡선은 세 개 중에 세 챕터 중에 한 챕터는 꼭 내죠. 그건 찍을 수 있어. 만약에 올해 쌍곡선 나왔으면 내년에 쌍곡선 안 나와. 3년 전에 공간 포물선 나왔으면 포물선 열심히 하면 포물선 걸리죠. 있단 말이야. 저번에는 이번에는 올해는 쌍곡선 많이 해줬죠. 올해는 내가 쌍곡선 많이 해줬어. 쌍곡선 안 나온 지가 꽤 됐거든.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 작년에 냈으면 올해는 안 내고 싶어. 기본적이지. 첫 번째 낼 때하고 두 번째 낼 때 첫 번째 낼 걸 또 내는 경우는 드물죠. 중대에 하나 있어. 3년 만에 내는 문제. 그거 올해 또 나왔어. 해주니까 그건 또 나오더라고. 공간좌표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공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해? 기본적인 좌표 축을 주죠. 그래서 X축, Y축, Z축을 기본적으로 축을 잡아주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죠. 그러면 잡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내리면 공간도형의 좌표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 지금. 그래서 얘가 A 눈금, 얘가 B 눈금, 얘가 얼마 눈금, C 눈금이다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죠? 공간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향 코사인이에요. 방향 코사인. 그러니까 이 OA점이라고 하면 OA라는 요 직선 또는 선분이 X축과 이루는 각도 알파, Y축과 이루는 각도 베타, Z축과 이루는 각도 감마라고 할 때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OA의 길이를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얘를 편의상 L이라고 한다면 코사인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L분의 알파예요. 보이나? 이러면 안 보이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공간좌표를 표현할 때 이걸 제일 많이 쓰고 어쩔 때는 공간좌표를 표현할 때 Z축, X축, Y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으면 A, B, C가 보이죠. 그래서 이게 A죠. 그러면 여기서 L은 뭐가 되냐면 요게 L이 되죠. 요게 L. 네. 그러면 요렇게 이으면 얘가 수직이에요. 그리고 요 눈금이 A죠? 얘는 L이고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알파죠. 알파. 선분 OA 또는 직선 OA가 X축과 이르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보여요? 알파가? 이렇게 보면? 잘 보이지? 아, 저거 이렇게 그렇죠. 표시하기가 애매하다니까 알파가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하기도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래나? 그렇게는 하니까 이 알파를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보는 각도가 달라서 그렇지. 입체 그리면 차이니까. 코사인 알파는 L분의 A가 되겠죠. L분의 알파가 아니라 L분의 A죠. A. 그다음 코사인 베타는 여기서 보이죠? 요렇게 하면 얘가 수직이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베타는 L분의 B가 되는 것이고 코사인 감마는 Z축과 이루는 거니까 여기서 요렇게 수직끄면 코사인 감마는 L분의 C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제곱 플러스 코사인 베타 제곱 플러스 코사인 감마 제곱은 얼마다? L제곱분의 A제곱, L제곱분의 B제곱, L제곱분의 C제곱이니까 결국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평면에도 방향 코사인이 있어. 평면에서도 사실은 방향 코사인이 있거든. A점이라고 X, Y 때리면, AB라고 때려야지. A, B라고 때리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알파고 Y축과 이루는 각도가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L분의 A, 코사인 베타는 L분의 B죠. 그래서 5A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뭐야? 이게 L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제곱, 코사인 베타 제곱은 당연히 1이죠. 근데 평면에서 큰 의미가 없잖아, 얘는. 기울기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방향 코사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간에서의 뭐라고 생각을 하자? 기울기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죠. 평면에 튀어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 직선이 X축, Y축과 이루는 각도만 알면 이 직선이 그려지는 건데, 공간에서는 X축과 이루는 각도, Y축과 이루는 각도만 가지고는 이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알 수가 없죠. Z축과 이루어진 각도까지 세 군데를 다 알 때 이 직선이 뭐해? 딱 한 개의 직선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라는 방향 코사인은 공간에서 직선에 뭐로 생각하자? 기울기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이제 이런 동간도형 문제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류면색이 자르죠. 잘라요 이렇게. A점, B점, C점. 자르는 이런 공간도형 문제가 또 나온단 말이죠. 공간좌표에서. 그럼 이제 여기서 수직으로 그면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서 만약에 수직으로 근다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고 수직이 되죠. 맞아요?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O고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라면 사면체란 말이야. 사면체는 O에서 서로 수직인 세 면의 삼각형이 만나죠. 수직인 세 면이 만나는 거예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그지? 근데 요 O에서 ABC 평면의 수직으로 긋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돼? 높이가 되죠. 맞죠? 사면체의 높이가 되겠지? ABC를 밑면으로 한다면. 그럼 이 직선이 OA라는 선분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있을 거고 Y축과 이루는 각도가 있을 거고 Z축과 이루는 각도가 있을 거란 얘기지. 그죠? 그때 ABC 평면이 XY 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어디를 잡으면 돼? 요거예요, 요거. 요 세타가 ABC 평면, 삼각형이 XY 평면과 이루는 각도죠. 맞아요? 근데 이 각도가 뭐하고 똑같냐면 방향 코사인의 코사인 감마, 이 감마하고 똑같다고. 자, 조삼각형, 직각삼각형 요걸 잘라가지고 보면 얘가 O야, 얘가 C고 요걸 M이라고 하자. 요게 M이에요. 됐어요? 그럼 요 각도가 지금 뭐야? 요 세타지, 세타. 그럼 이것도 수직이고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 안 내려? 그럼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뭐가 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똑같은 각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하고 닮음이죠. 직각삼각형이니까.
어차피 얘네 둘이 더하면 90이잖아. 얘 90이지? 네.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90이라니까. 그러니까 ABC 평면이 XY의 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OA라는 직선의 방향 코사인 감마하고 똑같아요. 요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어렵게 만들면 ABC 평면이 YZ 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구하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 ABC 평면이 YZ 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구하라. 그지? 그지? 그잖아. 어? 그럼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OA의 코사인 알파하고 똑같다니까. 지금 ABC 평면이 XY 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코사인 감마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랬어 안 그랬어? 이해되지? ABC 평면이 XY 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요게 같으니까 코사인 감마가 이 ABC 평면이 XY 평면이 각도잖아. 네. 그러면 ABC 평면이 YZ 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코사인 알파하고 똑같다니까? 똑같이 갈 거 아니냐고. 똑같이 여기서 수직 긋고 여기서 수직 긋고 그래 안 그래야? 또 ABC 평면이 XZ 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구하려면 코사인 베타를 가면 된다 이런 얘기죠. OH 선분의 기울기에 알아들어요? 네. 다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감마만 이해하면 알파나 베타가 바로 XY, YZ, ZX 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가리키는 값하고 똑같은 값을 댄다는 걸 그걸 하나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 문제를 어렵게 낼 때가 있어요. 요거를 잘 바꿔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4면체 문제가 공간도형에서 얘는 기본적으로 내는 문제고 얘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형태고 잘라가지고 삼각형 모양으로 할 때가 있단 말이지. 그지? 이때 요 ABC 평면이 XY 평면과 이르는 각도는 O에서 수직으로 내린 그 직선의 코사인 감마 값하고 똑같은 것이고 ABC 평면이 YZ 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OH 직선의 방향 코사인 알파하고 똑같은 것이고 ZX 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OH 방향 코사인 뭐하고 똑같다? 베타 각도하고 똑같다는 걸 꼭 기억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H좌표를 주고 이 평면이 XY 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구하라 그러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죠? H좌표를 주고 이 ABC 평면이 XY 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못 구합니다. 이 점 가지고 이 각도를 어떻게 구해? 그때 OH에 뭘 구하면 된다? 코사인 감마를 구하면 끝난다 이 말이지. 루트 P제곱 Q제곱 R제곱분의 R 하면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쉬운 문제로 바뀌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좌표에서는 이 방향 코사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방향 코사인이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 그건 기본적으로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를 쓸 때가 있고 이렇게 사면체를 잘라서 할 때가 있는데 별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 경우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 자 하나 특별히 챙겨야 될 건 공이죠. 구라 그러죠. 공이나 구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공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중심이 있으면 중심좌표를 A, B, C라고 하면 반지름은 뭐가 된다? 그래서 X-A의 제곱, Y-B의 제곱, Z-C의 제곱은 R제곱. 그래서 구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고. 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상하 좌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자르든 간에 그 자른 단면은 항상 뭐가 나온다? 원. 그렇죠. 네가. 그리고 구의 중심에서 이 원에다가 수직을 그으면 반드시 얘네는 뭐가 된다? 이등분 된다는 거. 그죠? 어떻게 자르든 간에. 그리고 공의 중심에서 이 자른 면까지의 거리가 공의 중심에서 자른 면까지의 거리가 서로 만약에 같다. 그럴 경우에는 면적이 같아요. 두 잘린 원의 면적, 반지름도 또한 다 뭐하다는 얘기야? 똑같다라는 게 공 얘기죠. 그래서 상하좌우가 없는 게 가장 큰 얘기고. 그럼 원에서도 했듯이 공에서도 뭐가 있겠어? 두 공의 위치 관계라는 걸 하게 되죠. 두 공의 위치 관계를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접하는 거 외접이나 내접은 큰 의미가 없고 두 공이 어디서 만날 때? 겹칠 때죠. 겹칠 때. 그러면 여기가 공의 방정식이고 여기도 공의 중심이고 겹치면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오죠. 원이. 단면이 뭐가 된다? 원이 되죠. 원. 맞아요?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는 없어요. 대신 얘는 얘대로 공의 방정식이 있을 것이고 또 작은 건 작은 거대로 공의 방정식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지? 그래서 원은 둘이 빼면 직선이 나왔죠. 근데 공은 둘이 빼면 뭐가 나온다? 평면이 나온다는 얘기죠. 평면이. 그래서 A 다시 빼가지고 이런 무슨 식이 나온다? 평면의 방정식이 나온다죠. 원의 방정식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모순이 뭐냐면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원판이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네. 공간에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식은 못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간에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면 A, B, X, Y, Z 좌표를 다 표현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만들게 되면 자연히 뭐가 돼? 공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문자가 A, B, C, D니까 몇 개니? 4개. 4개니까 공을 하나 그리려면 최소한 점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공간에서 점이 네. 4개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황 중에 하나고. 됐죠? 네. 그래서 공간좌표는 이제 좌표 축 안에서 노는 얘기고 또 하나 더불어 하는 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하나 더 있죠. 공간에서 A점과 B점을 뭐 얘가 X1, Y1, Z1이라고 하고 얘는 X2, Y2, Z2라고 하면 A, B를 2대1로 내분, 외분 말이 없어. A, B를 2대1로 하는 P의 자취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2대1이란 내분 말이 없고 외분 말이 없고 그냥 몇 대 몇으로 하는 점들의 자취를 구하라. 그 말은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걸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무슨 방정식? 공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서 그거의 중점을 구하면 그게 바로 공의 중심이고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대 몇이다 라는 말이 있고 내분, 외분이 없다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공의 방. 이거 원에서도 했어요. 이게 아폴로니스 원이죠. 그래서 요거 하나까지 챙겨주면 이제 기본적인 이 공간좌표에서 개념 얘기는 어려운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 번씩 다 점검을 했다라는 얘기고 공과 평면 얘기는 이제 잘리면서 하는 얘기니까 차근차근 봅시다. 자, 2페이지 1번. 두 점 AB를 이은 직선이 XY 평면과 이르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 어렵다니까. 왜? 입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1,2,3과 4,6,8을 이은 직선이 XY 평면과 이르는 각도. 문제가 뭐야 얘가? 공중에 붕. 공중에 붕 떠 있잖아. 이걸 XY 평면과 이르는 각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말이지. 그럼 1,2,3 이래가지고 A점을 찍고 B점은 4대 6대 8이니까 뭐 4대 6대 8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B점 그럼 얘가 XY 평면과 이르는 각도를 구하라 이렇게 가는 거잖아. 공중에 떠 있으니까 XY 평면과 이르는 각도를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를 해? 평행이동을 하죠. 평행이동. (1, 2, 3이니까) A가 원점이 되려면 X는 얼마 하면 돼? 빼기 1 하면 되죠? 2는 0 되면 빼기 2 하면 되고 3은 0 빼기 3 하면 되죠. 얘가 얘하고 이르는 각도 구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A 1, 2, 3을 뭘로 보내라? 원점으로 보내는 거예요. A 1, 2, 3이 원점으로 가려면 X는 얼마 빼고 Y는 얼마 빼고 Z는 얼마 빼고 0, 0, 0이 되잖아. 그만큼 B점에서 빼주면 평행이동 한 꼴이 된다. 이런 얘기지. 알아듣겠냐? 못 알아듣겠냐? 얘가 0, 0, 0이 된다고. 그럼 빼기 1하고 빼기 2하고 빼기 3하면 평행이동 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그대로 뭐 하라는 얘기야? 빼기 1하고 빼기 2하고 빼기 3하면 옮겨진 점으로 나오겠죠? 왜 얘가 0,0? 그래야지 XY 평면과 이르는 각도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공중에 떠 있는데 XY 평면과 이르는 각도를 구할 수 있나? 못 구하잖아. 그러면 저 직선을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 XY 평면과 맞닿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각도가 나오지. 그러니까 선분 AB를 뭐 하라는 얘기야? 평행이동 시키자 이 말이지. 원점으로. 그래서 A를 원점으로 평행이동 시킬 수 있는 건 A가 1,2,3이니까 X는 빼기 1만큼, Y는 빼기 2만큼, Z는 빼기 3만큼 가면 0,0,0이 되잖아. 네. B도 그대로 빼면 평행이동한 거 아니야? 빼기 1만큼 가면 3이고 빼기 2만큼 가면 4고 빼기 3만큼 가면 5가 되죠? 그래서 A-B-가 XY 평면과 이르는 각도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알아듣겠노?
또 맛이 가가지고 저게 어? 또 맛이 가가지고 막간 척한 거예요. 뻥까지 친다. 이 알아주시죠.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이으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는 각도가 되죠. 하이.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루트 9, 16, 25. 그지? 그잖아. 그리고 얘가 3이고 얘가 4니까 이건 얼마니? 5니? 이러면 이런 각도가 된다 이 말이지. 45도군요. 맞아요? 이거 방향 코사인이 아니야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지금. XY 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번 A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의 P. X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X점의 좌표는 그대로 갈 것이고 대신 Y와 Z가 부호가 바뀌지 않을까? 이해되나? 그러면 P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뭔 말인지 몰라 또. 말로 하면 못 알아듣겠죠. 공간 도형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림 연습을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죠. 미술을 짱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열심히 내가 잘 그려주는 수밖에. 2, 3, 4. 그래서 2, 3, 4. 이 점의 좌표가 지금 A라는 얘기지. 근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뭐 하라고? X축에 대해서 뭐 한다고? 대칭. 대칭. 그럼 얘는 똑같이 가겠죠. 얘는 내려와야지. 그래 안 그래?